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회복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제 키 레벨이라고 하는 17,000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대신에 이제 어제 뭐 중국 전승절 앞둔 일종의 기념 랠리라고 할까요? 당연히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뭐 연기금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승절 전야제 전야는 아니고요. 예. 전날 이렇게 좀 한번 시장을 들어올려주는 뭐 그런 시도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는데 미국 증시 3대 지수 보실까요? 전날 한 400포인트 빠지고 29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뭐 한 60%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어제 이제 중국 증시 반등 탄력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일 급락의 구실이 됐던 중국발 우려가 조금 오늘 완화된 날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널뛰기가 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장중에 출현을 했는데, 다우지수 먼저 보시면은요, 오후 2시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보통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요 베이지북이 나오고 요 베이지북 자료를 토대로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긴축을 갈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그 베이지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은 약간 걱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 미드 지나가지고 W자, 이 더블 바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하방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장 후반에 거의 최고점 부분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요, 연준 베이지북이 시장에 걱정을 줬던 이유는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이고, 호재는 많이 들어있었고, 악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분량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오늘 달러 인덱스는 0.5% 정도 플러스가 나왔고, 요즘 들어서 뭐, 원래는 흔치 않은데, 최근에는 흔한 흐름이 미국 증시하고 달러가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간밤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12개 지역 연준에서 체크한 데이터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거의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책 한 권씩이 나오고요. 지금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두려움도 크고 그 대신에 안 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도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1년에 한 8번 정도 나오는 건강 진단서 결과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머리를 좀 읽어보니까요. 미국 경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12개 지역이 워낙에 이제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좀 차별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평가는 액티브리가 익스펜딩 어크로스 모스트 리전스로 전역의 경기 확장이 포착됐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한다. 일단 여기서 좀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베이지북의 중국발 우려,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저유가 이런 어떤 악재들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막아줄 반대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읽어보니까 당연히 지금 같은 때 중국 얘기나 달러 강세나 저유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생각보다 좀 비중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일단은 뭐 원유하고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업종, 최근에 이제 이쪽이 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다 아실 텐데, 이게 둔화와 안정 사이. 네. 제가 의역이 아니고요. 진짜 스테이블 투 디클라이닝이 둔화와 안정 사이로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진 채로 그대로 한동안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상품 시장, 뭐 원유는 물론이고, 뭐 금속 가격도 다 하락하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뭐 중국은 당연하고, 강달러,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경기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뭐 차이니스 슬로우다운은 뭐 당연히 얘기가 된 거고 여기에 좀 지장을 받고 있다. 경기 민감 업종이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솔직히 달러 강세, 중국 우려, 아시아 성장 둔화 가능성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몇몇 지역에 그런 이제 정황이 있다, 뭐 포착됐다 정도로 이제 좀 언더 에스티메이트해서 좀 이제 과소평가를 한 느낌이고요. 대신에 이번 베이지북이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이제 단 1% 포인트라도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실업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올해 목표치의 달성이 됐기 때문에 양보단 질이다고 해서 시간당 임금하고 고용 시간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을 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임금 있죠, 임금. 임금에 대해서 뭐 몇몇 지역에서 웨이지 프레셔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웨이지 프레셔라는 거는 경제 원론에 나오는 것 중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P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채용 수요는 많은데 고용의 어떤 공급량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수요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 가격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시간당 임금 내지는 근로자 임금 인상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고 저 레이버 마켓 타이트닝은 우리말로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느낌이 좀 안 오잖아요. 뭐 일이 되게 뭐 빡세다는 건가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고용시장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고. 그러니까 보통 구인을 한 명 한다 그러면 뭐 구직자는 뭐 그 몇 배 수로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의 구인과 구직이 타이트하게 수급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어떤 웨이지 프레셔의 조짐이 있다. 이제 이걸 봐서는 그동안 실업률은 많이 떨어져 왔었지만 사람들이 항상 이제 12로 삼는 게 실업률만 떨어지면 뭐하냐. 구직 참여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는 좀 임금 인상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힐센라스 기자가 다음과 같이 이제 평론을 했는데 CNBC부터 볼까요? 예. 이 베이지북이요. 원래 표지가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베이지북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베이지북이 그 속지는 상당히 이제 청신호가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베이지북 내용으로 여기에만 착안을 했을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요.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CME 선물에 반영된 걸로 봐서는 12월은 돼야 금리 인상한다는 게 절반을 넘고 9월 금리 인상은 27%지만 어쨌든 오늘 베이지북의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언제든지 간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저런 상황이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좀 이상할 것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레이버 마켓 타이트닝. 미국 이제 고용 수급의 어떤 압력이 심화되면서 그게 결국은 임금 인상 기대로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팍스 비즈니스에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어크로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미국 전역에 지금 경기 확장세가 포착이 됐다잖아요. 이제 미국의 경기 호조는 대세가 됐고 대신에 중국발 우려라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이다. 마켓워치에서는 중국발 악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 베이지북이 8월 셋째 주까지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가 됐고 베이지북 공개 2주 뒤에 FMC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 3단 평가 절하가 하루들이로 3일 동안에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지지난주 시장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급등을 했다가 이번 주는 이제 또 일간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발 악재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2주 남은 FMC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약간 표정 관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정 관리는 뭐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중국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지장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런 표정 관리의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베이지북의 시차를 감안했을 때 이것도 역시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써놓고 이제 그 뒤에 어떤 further findings를 체크하자,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베이지북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관문은 내일 밤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항상 공식 고용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공개가 되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에는 지표가 약간 실망을 기록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보고서 함께 보시죠.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제목이 떡하니 나와 있고요. 8월달 민간 고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19만 건 증가를 기록해서 예상치 20만 건에 미달을 했습니다. 뭐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다른 뭐 실업 수당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단 조금 좋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종업원 1명에서 49명까지의 그 중소자영업 고용이 대기업의 2배를 넘는 고용 증가를 기록해서요. 대기업은 사실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유명무실의 어떤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강도가 약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추세를 봤을 때 지금 7월 결과가 8천 건이 하향이 된 거예요. 이게 17만 7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도 예상을 살짝 못 미쳤었는데 거기서 또 더 밑으로 하향 수정이 됐다는 거고, 원래 이제 근데 7, 8월 고용 지표는 휴가철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수정되는 경우는 많다고 이미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7월 결과가 하향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만 해도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기준으로 거의 20만 건을 여유 있게 상회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봤을 때는 요 20만 건을 넘었다 못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20만 건을 기준으로 등락이 거듭되고 있고 20만 건만 넘으면 겨우 이제 턱걸이로 넘고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회사 사이즈별로 봤을 때 대기업 그리고 제조업의 어떤 고용 증가 폭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이라는 이 시차도 중요합니다만 ADP하고 내일 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하고의 동향을 이렇게 같이 보면 거의 일치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아니 선을 왜 이렇게 두껍게 그려놨어? 그래서 그래 보이는 거잖아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이제 대충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실망으로 나왔지만 내일 밤에 발표될 미국 정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지표는 제조업 지표였었는데요. 미국의 공장 주문이 2달 연속의 반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7월에 신규 주문 같은 경우 0.4%가 늘어났고요. 뭐 그렇지만 기대치는 거의 1%에 가까운 증가를 예상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는 거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베이지북에서 얘기했던 뭐 강달러 저유가 뭐 등등의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금속화학 상품 관련이죠. 그 다음에 채굴 요거 에너지 관련이죠. 그 다음에 이 전통 제조업에 들어가는 기계료 생산 설비는 계속 내리막길로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다만 자동차, 운송 장비, 소형 트럭 이제 이런 게 좀 잘 팔려가지고 그나마 커버를 해줬는데, 그래서 운송 장비를 제외하면은 이번에는 0.4%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0.7%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평가 들어보고 쭉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달째 반등은 이어갔지만 폭은 미진했다고 하고, 제로헤지에서는 단기적인 흐름만 보지 말고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YOY로 봤을 때 제조업 위축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요,
연율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4.7%가 이번 7월 결과였고 9개월 연속의 어떤 감소세에다가 게다가 이번에는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미국의 주택 지표는 다 좋고 제조업 지표는 다 안 좋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어떤 이제 칼을 빼든다고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어떤 이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 중에 제조업의 최근 둔화도 한 목소리를 하긴 할 것으로, 다시 말하면 비둘기파들이 좋아하는 지원군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상해 지수 좀 볼까요? 어제 전승절 전날 기념으로 이제 뭐 기관에서 확 땡겼는데 그래도 이제 막판에는 이제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장중한 때 뭐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고요. 최근 이제 9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오늘 또 이상한 뉴스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건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금융에서도 약간 좀 이상한 조짐이 있는데, 게다가 지금 중국 해군함 5척이 알래스카 연안에서 목격이 됐다고 하고, 이제 지역은 여기거든요. 베링해 인근인데, 미국 펜타곤 측에서는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도대체 알래스카 연안에 중국 해군함이 왜 등장을 했는지 좀 당혹스럽긴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상한 것도 IMF에서 자꾸 중국 편을 들고 나서는데, 오늘 연설을 했던 IMF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중국발 악재를 이번에 아주 좋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글로벌 스피르오버 이펙트에 대해서 경계를 하자. 최근에 중국하고 아시아 변동성이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절대 소외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뭐 지난번 연준 금리 인상 내년으로 미뤄야 된다는 발언과 종합적으로 좀 썸업을 해보면은 비둘기파적인 어떤 느낌을 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유행어처럼 등장한 표현 중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또 강조를 했던데,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다우 500포인트 하락이 저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투매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이 공매도 내지는 숏셀링이 들어있었고, 결국은 그렇게 하루 왕창 눌러놓은 다음 날은 오를 확률이 더 많았다는 거고, 다우 500포인트 급락은 결국은 개인이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도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다. 500포인트 급락한 다음 날 평균 0.58% 플러스가 나왔고, 3거래일 이후에는 1.14% 플러스, 5거래일 후에는 1.64% 이렇게 각각 플러스를 기록해서 지나친 하락은 결국은 공매도가 많이 들어있고, 결국은 이제 그게 쇼커버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다고 이제 9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급락할 때 저가 매수라고 사 모으기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MSCI 한국지수 보겠습니다. 50선 회복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1.73% 상승을 보여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강도는 좀 약화될 상황은 확인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주식을 한국 주식을 팔 물량도 좀 적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팬다면 그거는 이제 공매도로 패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받아주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